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해외 원전 수출 천조 규모 없고 성장할 이 주식 600% 대박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관점들을 항상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보다도 높은 확률의 매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영상들을 꾸준히 찍어 드렸고,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들을 보시면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지도 않았고 최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서 손실 보지 않고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 있도록 사인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요 타이밍에 매수를 드려서 여러분께서 이미 수익권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현재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보다도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 이미 다양한 종목들을 맞춰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원전 관련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 혹은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을 새롭게 편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고 자료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원전 관련된 영상들도 보는데요. 겉핥기식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대단한 내용을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승전결이 있고,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핵심 내용들만을 쭉 뽑아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죠. 이 변화의 시작이 나올 만한 이슈는 바로 G20입니다. G20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했었습니다. G20 정상들 맹그로브 기념식수, 기후변화 공동 대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G20의 지도자들이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외 별도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하는 상징적 의미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지금 현재 맹그로브를 심었다.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발리 타만 후탄 라야 응구라 라이라는 지금 이제 맹그로브 숲에서 진행된 기념식수에는 지금 현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모디 인도 총리 등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했다. 맹그로브 숲은 세계적으로 자연 환경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의미 있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 국가들은, 각 국가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친환경적인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해당 내용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석한 내용 가져왔습니다. 미국 등 9개국 선진국들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탈석탄 계획,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탈석탄 계획에 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200억 달러로 한다면 한화 돈으로 하면 26조 4,2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자금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유럽이 10을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소 폐기를 위해서 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국과 일본,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영국 등이 9개국은 인도네시아 탈석탄 추진 계획인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이런 탈석탄에 대한 그림이요, 인도네시아도 함령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최근에 전 세계 석탄 전쟁, 그러니까 전 세계 최근에 이제 물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면서 석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석탄 가격이 3배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원전 가동이 확대가 시급하다는 내용이죠. 이번 연도 5월 달에 나온
내용이고요. 지금 좀 진정되긴 했지만 역시나 과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가격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탈탄소 친환경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과거부터도 우리나라 한국계 원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한국형 우수성 확인, 수출길 열리나라는 내용인데요. 가나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의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한가 하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 원전 전문가 100명을 초청한 뒤 대규모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 아직 입질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에 개의치 않고 한국 원전의 우수성에 만족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언제 2019년도 당시에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바로 뭐냐면 미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원전 건설 미국 업체에 손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인 그런데 톨콘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언론이 전했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해당 공장 세장 계약은 체결이 됐고요. 2021년도 당시에 체결이 됐고 거기에 뭐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끼게 되면서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뭐 결국에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어떤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원전의 좀 특징이 뭐냐면요. 톨콘이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원전은 12억 달러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정도죠. 규모로 발전량은 500메가와트다. 500메가와트라는 건요.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뭐 간단한 개념 공부를 해보면요. 지금 간단하게 1메가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인 기가와트하고 대략적으로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500메가와트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기가와트에 꽤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죠. 실제 대한민국이 수출한 원전 한 기가요. 보통 뭐 기구 뭐 어떤 구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4 메가와트 1.4 기가와트 정도의 생산을 하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가와트로 단위를 환산하면 1400 메가와트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1400 메가와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500 메가와트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거죠. 건설 예정치로는 방카섬, 수마트라, 서부, 칼라만탄 지역이다. 밥 에벤티 지금 이제 톨콘 인도네시아 대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장관 허가만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 왜 이렇게 발전량도 적은 원자력 발전소를 선택했느냐? 인도네시아 에너지 규정에 따르면 수실로 지금 현재 전 대통령이 2014년도 원전을 마지막 보루로 언급한 이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있었는데 새로운 에너지 장관이 올해 1월 입법부가 에너지 국가의 공급의 최우선 순위로 재생에너지를 규정하면서 원전 사업 효과 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톨콘의 기술력이 조금 새로운 기술력입니다. 기존에 인증된 기술력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기술인 토륨 연소를 이용한 지금 이제 융용염 원자로 기술은 지금까지 연구실 실험으로만 진행해 상업화까지 시간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륨 원전은 우라늄보다 방사능 누출 위험이 현저히 낮고 핵 분열을 통한 연쇄 반응이 없어서 원전 사고율이 낮은 안전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지금 이제 반단 원자력 센터에서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15년도 기준에서 지금 이제 13만 3천 톤의 토륨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영 광산업체 티마가 생산의 95%를 차지한다. 자신의 국가에서 인도네시아가 광물이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토륨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륨을 국가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업이 정책을 진행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해당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톨콘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채택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해당된 기술을 당장에 상용화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실제 착공도 2023년도로 아직 착공이 시작되지도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군데 연구의 목적으로 핵 반응로 3개를 운영하는데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앞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듯이 새롭게
이 과거에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G20에서 지금 현재 미국 등 9개국이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계획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왜냐?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노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면요.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순 배출량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입법을 마련했다. 실제 이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을 얼마나 높여야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 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17%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해당 비중을 2050년도까지 30% 이상으로 늘려놔야 됩니다. 그죠? 늘려놔야 되는데 아직 풍력하고 태양열 완벽한 기술인가요? 아니죠. 완벽한 기술 아니죠.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이 국가가 밀고 있는 지열 에너지로 하는 비중이 사실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지역의 자유도가 일부 있고 심지어 빠르게 가장 이 친환경 에너지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아직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발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원전 기술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하게 가장 빠르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 6월 달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그래도 화석연료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질 만한 가능성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변화를 꾀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특히나 인도네시아는요, 요즘 뭐로 유명하냐면 지금 딱 타이밍이 좋은 게 뭐냐면 원자재가 많이 나오는 국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꽤 많은 양의 원자재가 생산되는데 특히나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본 지역에 배터리 공장들을 짓는 등 다양한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안 그래도 전기차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시점에 맞춰서 인도네시아가 전력 생산까지도 친환경으로 바꿔갈 만한 그림을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틈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놓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그리고 수소, 원전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맞춤형 협력 전략 발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가셔서 놀고 오신 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지금과 함께한 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아세안의 구동에 시동을 걸었다. 아세안 핵심국인 인도네시아 정부, 기업 간 투자 양해각서 MOU를 10개를 한 번에 발표하며 베트남에 편중된 아세아 외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협력 다변화, 지금 현재 협력 다변화와 호혜성, 맞춤 협력 등을 대아세안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도 차별화를 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통령과 함께 4개월 만에 재회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도 하고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직접 생산하는 현대차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 국가라서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한국 기업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전략 최적의 파트너다. 최적의 파트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서 많이 투자하고 투자를 하는 만큼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에 무언가를 사줘야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원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9개국이 인도네시아 탈석탄 계획에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 9개 국가에 한국은 없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요. 직접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를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한국 같은 국가들을 거쳐서 수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한국을 데리고 한국이 사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도 미국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을 바로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도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예 안 볼 수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동맹을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싸고 잘 만듭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나와요. 게다가 요즘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수출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 봐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주식을 잡아야 될까? 이제부터 잘하면은 이렇게 살짝 횡보세를 보이다가 대세 상승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기인데 이 종목들을 언제쯤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 타이밍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매집해 보셔도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이 드리고 싶어요. 꾸준히 지금부터 매집해 나가세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근본 있는 주식을 잡으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기존의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이슈와 함께 잘 움직였던 종목들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저는 원자력 발전된 직접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한전기술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마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실제 이 원전 수출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한전기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제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도 무료 추천주로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 추천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지금 소형 원전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BHI라든가 뭐 우진이라든가 뭐 그 이외에 뭐 한전, KPS라든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건 한전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여러분에게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당장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쫄지 마시고 천천히 매집만 이어가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내일 날짜로 11월 17일 날짜로 네옴시티 이슈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그죠? 네옴시티 재료가 끝나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겁니다. 새로운 테마주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 새로운 테마주들 중에서 저는 역시나 주도주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이슈를 빼놓지 않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크게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보시고 나는 이런 디테일들 혼자서는 못 잡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급등 추천주 1일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장시작 전의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신 것보다 하나의 유튜브 지금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에서 모든 정보를 깔끔하게 다 얻어갈 수 있게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단기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로 쭉 끌고 왔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테마주 정리에 대한 자료까지 여러분께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께서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 무료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버튼,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앱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니까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급등 추천주, 1일 급등 추천주겠죠? 장전 시황, 아침 시황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는 80% 확률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신뢰도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황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아침 시황 같은 경우 매일 아침 딱 10분만 보면 오늘 시장에 어떤 시장에 열릴지 여러분들께 제 시선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테마주 다양한 정리 자료들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오늘자 크게 급등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 요건수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께 다양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2022년도 하반기 100% 급등 2차전지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자료집 내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2차전지 어떤 이슈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시장의 전략을 잡아나가야 되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 것이며 전고체 배터리 어떤 쪽이 어떤 테마 쪽이 올라갈지 배터리들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서 밑에 보시면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쭉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강조해 놨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다운로드 요거까지 받아가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만큼 매일매일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 버튼 누르시고 따봉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계좌에 많이 들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좀 설명드리면요.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최고의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제가 발목 정도는 왔다라고 설명드렸죠. 발목 정도가 왔다는 것은 지금 당장 풀매수를 해놓고 2년 뒤에 계좌를 까보면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아래 등락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분명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이제부터는 위아래 흔들리겠지만 쭉 상승하는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눌림목 자리까지 잘 공략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계좌 수익도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단기간의 흔들림, 하락에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버티세요. 정말 기회의 시장이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